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카네맙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레카네맙은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치매를 치료하는 약인데요.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27%로 임상시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FDA는 지난 1월에 레카네맙을 가속 승인했고요. 이후에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면서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에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맙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 FDA는 다음 달 초쯤에 레카네맙의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식 승인이 된다면 무엇보다 약에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제 훨씬 더 싼 값에 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레카네맙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네, 이 약 공동개발사 에자이가요. 최근에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맙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약값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레카네맙은 환자에게 정맥 주사 방식으로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건데 현재는 미국에서 연간 약값이 우리 돈 약 3,300여만 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에서는 정식 승인이 나면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결정된다고 해도 약값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보험 적용뿐 아니라 이 약 투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이 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좋은 결과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환자 10명 중 7명꼴로 사망한다고 알려진 담도암이 이름은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이 국내 발병 암종 가운데 10위권 안에 드는 암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도암의 증상과 예방법을 다룬 내몸 보고서 코너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먼저 담도는 지방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담즙을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담도암이 생기게 되면은 담도가 막히면서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황달입니다. 이 눈의 흰자위나 피부, 점막 등이 노랗게 변하고요. 또 소변색이 붉고 짙게 변하거나 변 색깔이 회색빛을 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수술적 처치가 어려운 시기인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초기에는 이 담도암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도암을 발견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뾰족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담도암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담도암은 아직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담도염증이나 담석증, 간경화, 간염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에 기생하는 간흡충도 담도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가 국가 검진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게 그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건강한 식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되겠습니다. 생존율이 좀 낮은 위험한 암인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펜타닐 중독 문제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 중독성과 환각 증세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거의 100배에 가깝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펜타닐 복용자들이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모습이 이제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일명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경로를 질문을 했더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라는 응답이 95%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펜타닐은 기본적으로 만 18살 미만의 이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에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이 펜타닐 패치를 쉽게 처방을 해주고 또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 오남용에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는 이 같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병원에서 쉽게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는 일요일부터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올해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 전국이 거의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흔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차량 점검을 당부했는데요.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돼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겠고요. 공기압을 5%에서 10% 정도 더 넣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전기차는 이런 내연 기관차보다 약 20% 넘게 더 무겁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또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출발 전에 룸미러 등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상태도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또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퍼가 낡았다면 고무를 교체하거나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워셔액도 예비로 준비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네. 네. 사고가 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러 이 잠수를 했다가 신호가 끊긴 관광 잠수정 소식이 이번 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미 해양 경비대는 타이타닉호의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이 실종된 잠수정의 기체 꼬리 부분 구조물 등 잔해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잠수정에 탑승한 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광 잠수정에는 승무원 1명과 또 영국의 억만장자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오전 잠수정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시간 45분 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이 나흘 만에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좀 밝혀졌을까요? 해양 경비대는 잠수정에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수정이 실종 당일에 바로 파괴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파괴됐는지 구체적인 시점은 알기 어렵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해군이 해당 잠수정이 잠수한 지 몇 시간 만에 탐지 시스템의 폭발음을 감지했다는 이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해군 고위 관리는 폭발음을 감지한 즉시 음향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 잠수정 통신 두절 시점에 잠수정 운행 부근에서 이 내폭 또는 폭발로 보이는 비정상적 현상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6.7m 길이로 탄소 섬유와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잠수정이 내려가고자 한 이 타이타닉호가 있는 곳이 해저 4,000m였거든요. 이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대기압의 400배 넘는 매우 높은 무거운 기압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네. 이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서 잠수정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타이타닉 침몰을 다룬 영화죠. 타이타닉 감독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타이탄 잠수정의 비극이 마치 111년 전 타이타닉호 참사와 기이한 유사성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타이타닉호 선장은 배 앞에 얼음에 대한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달빛도 없는 밤에 전속력을 내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 잠수정도 사전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고 또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워낙 희귀한 루트의 관광이다 보니까 안전 제도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데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